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과 실리콘밸리를 동시에 흔드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70%인데요. 이게 어느 기업의 점유율이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번 70%는 AI 시대의 심장에 붙어있는 숫자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갈 차세대 AI 플랫폼까지 그 모든 성능을 결정짓는 부품이 바로 HBM이죠. 근데 문제는 이 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위치냐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는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 2026년 HBM4 시장에서 특정 업체가 70%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HBM4를 단순 메모리로 안 본다는 점입니다. HBM4는 메모리 회사가 혼자서 만드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판이 확 바뀝니다. HBM3까지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칩을 잘 만들고 잘 쌓고 잘 식히면 됩니다. 그런데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메모리 미판 역할을 하는 로직 영역이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쌓기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로직 공정이 들어가야 하고 파운드리 협력이 필수로 붙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삼성은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까지 같이 하는 회사죠. 즉 HBM4 시대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이 가진 원스톱 구조가 강점이 될까? 부담이 될까? 왜 부담이 될 수 있냐?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 HBM4는 사실상 GPU랑 한몸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부품을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는 기업에게 맡기면 심리적으로 꺼림직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옵니다. 경쟁자에게 설계 힌트를 주는 느낌, 이런 계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낸 구도가 있습니다. 설계는 엔비디아, 파운드리는 TSMC, 메모리는 어떤 특정 업체. 이 삼각형이 굳어지면 삼성은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 판을 뒤집는 카드도 갖고 있죠. 삼성전자의 카드는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턴키 전략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능이 아니라 공급 리스크입니다. HBM4는 수요가 폭발하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든 빅테크든 결국 안정적으로 빠르게 대량으로 뽑아주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여기서 삼성의 논리가 나옵니다. 설계만 가져와라. 미판 공정부터 메모리, 패키징까지 우리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제안이죠.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전기료가 돈이고 시간이 돈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HBM 전쟁은 기술 용어로 포장되지만 결국 숫자로 끝납니다. 수율입니다. HBM은 수율 차이가 곧바로 매출, 영업이익, 공급 능력 차이로 이어집니다. 10%포인트 차이가 그냥 10%가 아니라 수조원 단위의 이익 차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그래서 시장은 어떤 업체에 70%를 준다? 그 말의 속뜻은 딱 하나입니다. 저기는 지금 당장 물량을 줄 수 있다. 이 신뢰를 가졌다는 거죠. 삼성은 여기서 싸워야 합니다. 기술력 자랑이 아니라 신뢰를 숫자로 증명하는 싸움이죠. 그럼 삼성은 무너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에게는 HBM4가 명예회복이 아니라 체급 재평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4부터는 메모리만 잘해서 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직 미판, 공정 최적화, 패키징, 발열 제어, 전력 효율, 이게 한 덩이로 묶입니다. 삼성은 이걸 한 회사 안에서 통합 설계로 밀어붙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즉 시장이 70%를 말하는 순간에도 삼성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표준이 한쪽으로 굳기 전에 판을 다시 흔들겠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HBM4는 엔비디아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가속기, 이런 흐름이 커질수록 HBM은 범용 제품이 아니라 커스텀 제품으로 갑니다. 그럼 점유율 전쟁은 더 복잡해집니다. 어떤 한 회사가 엔비디아에서 크게 먹어도 삼성은 다른 빅테크 라인에서 맞춤형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턴키 전략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죠. 고객사별로 원하는 사양이 달라지면 원스톱 최적화가 더 먹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밋빛만 보면 안 됩니다. 70%든 뭐든 이 시장은 결국 AI 수요가 꺾이면 같이 꺾입니다. 만약 빅테크들이 GPU를 너무 많이 샀다 이렇게 돌변하면 HBM은 공급 과잉 공포가 바로 올라옵니다. 설비 투자가 큰 산업은 수요가 살짝만 꺾여도 마진이 잔인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판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누가 70%를 먹느냐가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이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더 본질입니다. 지금 HBM4 전쟁은 삼성이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다시 정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외부 동맹이 강해지는 시대에 삼성은 내부 통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쪽이고, 그 승부의 기준은 결국 수율과 공급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서 삼성전자가 얻는 건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AI 시대 필수 인프라 기업이라는 재평가입니다. 이게 되면 삼성은 더 이상 메모리 사이클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AI 인프라 구조 성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장이 계속 70%만 외치며 한쪽으로 쏠려갈 때 삼성전자는 조용히 뒤에서 턴키 전략으로 다른 길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판은 정말 삼각동맹이 표준이 되면서 삼성이 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까요? 이 전쟁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다음 10년, 그리고 여러분 계좌의 흐름을 바꿀 진짜 돈의 이동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AI 반도체가 만들어낼 다음 버블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AI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챗 GTP가 등장한 지 2년,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1년 반 만에 700% 상승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무대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 증시 코스피이죠.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개발 로드맵, 그리고 AI 서버용 메모리 생산 확대 계획. 사실 반도체 신제품 발표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흐름이 중요하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속도다. 즉 AI가 발전할수록 가장 많이 팔리는 건 GPU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건데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메모리가 없으면 속도는 멈춰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이야기가 아닌데요. AI는 이제 텍스트로만 배우는 시대를 넘어서 영상,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까지 물리적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의 공통점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량이죠. 삼성전자는 단순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닙니다. HBM, DDR5, 차세대 낸드, AI 서버용 메모리 점유율 확대, 특히 AI 반도체용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경쟁 구도가 코스피의 핵심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지금이냐? 경제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바로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유가 급등, 금리 인상, 거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상승은 언제였습니까? 2015년 저금리, 유동성 확대,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던 시점, 기술, 유동성,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버블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요. 금리는 정점 논란 이후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유가도 안정세입니다.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AI 산업이 폭발하려면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AI 사업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먹습니다. 데이터는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서버는 메모리를 씁니다. 결국 돈은 반도체 기업으로 모입니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있고,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라면 삼성전자는 피와 같은 존재인데요. AI 서버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 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AI 서버 증설, HBM 수요 폭증, 실질적 레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 이게 2차 사이클입니다. 노동력 부족, 자동화 확대, 스마트 팩토리 전환, 모든 산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는 항상 메모리가 깔려 있습니다. AI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결국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필수제, 그건 GPU만이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2008년 아이폰 이전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한데요. 다들 AI 대단하다, 하지만 정작 국내 핵심 인프라 기업의 장기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삼성전자는 단순 가전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면 되냐?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메인 인프라 그리고 숨은 수혜주에서 나옵니다. 이미 대형주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우상향은 하지만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소부장, 패키징,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조용히 기술력을 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삼성전자 주가보다 먼저 이 회사들 차트를 봅니다. 이미 일부 종목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대기업에 눈길이 몰려 있어 아직 사람들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나중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때 수혜주들은 이미 몇백씩 올라 있고 개인들은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장주가 아니라 대장주를 먹여 살리는 회사가 진짜 돈이 되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연결된 기업,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회사. 지금 이 시점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뭔데?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회수가 몰리면서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할 거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세의 일시적 왜곡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 같은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낌새를 채고 가격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입하기도 전에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에 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꾸준히 차트를 보며 지켜본 AI 반도체 관련 수혜주의 정보를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수혜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달아주시면 구독자인지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분 정도의 시간 투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소중한 자료라 생각하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혁이었습니다.